현무야,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래서 어디 대학 가겠어? 라고 게임 삼매경인 자녀에게 등짝 스매싱만 날리고 계신가요? 자, 이런 게임 덕후 자녀를 두는 어머니들이 등짝 스매싱 잠시 스탑하실 희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바로 미국의 명문대에서 게임 덕후들을 웰컴하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매사추세츠 공대, 뉴욕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로체스터 공과대학만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가 나오는 유세 명문대학들이 나서서 게임 관련 학과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네로라는 명문대에서 하나둘 게임 학과를 개설한 이유. 자,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 약 832억 달러, 약 97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입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메이저 게임 회사들은 명문대학의 게임 관련 학과 설립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게임학과 중에서도 기업들이 특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팍팍 투자하는 명문대들만 콕콕 짚어드리면요. 먼저 포켓몬 땡으로 세계적 초대박을 터뜨린 닌텐땡 아시죠? 그럼요. 이 닌텐땡이 1994년 미국 디지펜 공과대학에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며 게임 전문 디플로마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최초로 게임 전문 분야의 학사학위를 주는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유수의 게임 회사에서 맹활약한 덕분에 지금은 게임계 하버드, 게임 개발자 사관학교에 불리는 게임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서 한 해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평균 놀라지 마십시오. 2만 5천 장의 입학 원서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졸업생들은 닌텐땡, 마이크로소프트땡, 이땡 등 게임 개발사에 줄줄이 스카우트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축구 게임 P땡, 미국 최대 게임사인 이땡 아시죠? 그럼요.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영어학부에 게임학과를 설립을 했고요. 재학 중에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땡, 마이크로소프트땡, 구땡 등 10여 개의 기업들이 학생과 공동으로 게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준 결과 개발자들이 직접 매해 게임을 뽑는 게임 디벨로퍼스 초이스 어워드가 디지펜 공과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이 세 학교 학생들의 경연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유망 직종이구나. 꽤돼 괜찮네. 이걸 잘하면 졸업할 수 있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자, 무슨 학과일지 두 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뭐 관심이 줄넘기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을 설명해드리죠. 뭐죠? 웃기면 졸업장이 나오는 이게 일이라고요? 바로 네. 코미디 학과입니다. 웃기고 있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에머슨 대학에 미국 4년제 대학 최초로 코미디 예술 학사 학위를 주는 정식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9월부터 가을 학기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네. 따끈따끈한 라이징 학과죠. 그러네요. 에머슨 대학은 1880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으로요. 인기 토크쇼 투나잇 쇼를 22년간 진행한 토크쇼의 제왕 제일 레노 프렌즈를 연출한 케빈 브라이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바비 브라운 이런 사람들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다면 코미디 학과는 대체 어떻게 수업을 받을까? 코미디의 역사, 유머와 웃음의 이론 같은 기본 과목은 물론이고요. 셰익스피어 코미디, 코미디계의 대부인 찰리 채플린 코미디 연구까지 전문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코미디 연기 또 훈련까지 받는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네. 기자. 또 기자네. 패션 스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어딘가요? FIT, 파슨스? 엔터. 왕립. 그저 황재근 씨 나온다. 그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물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이 패션 스쿨 하면 자동 연상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딘데요? 패션 학교 이스티튜토 마랑고니입니다. 자, 밀라노의 마랑고니 대학이 패션의 명문인 이유. 첫 번째, 이름만 들어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유명 디자이너를 다수 마구마구 배출을 했다는 거죠. 자, 돌첸가바땡의 설립자 도메니코 돌체, 프라다의 디자이너 안토니오 폰타나, 모스키땡의 창립자 프랑코 모스키노, 대박. 토자의 알레산드라 파치네티 디자이너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 모르셨죠? 대박이다. 백화점 1층인데요, 지금. 지금 그냥 명품관 1층을 꽉 채울 사람들이 네. 다 동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랑고니 대학이 패션의 명문인 이유 그 두 번째입니다. 와. 바로 졸업 이퀄 취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랑고니 대학의 졸업 작품쇼는 명품 패션 업체 임원들이 늘 참석하기로 유명한데요. 임원들이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등장하면 바로 달려가서 스카우트하는 곳으로 명성이 찾아갑니다. 이야. 너 마음에 든다? 취직!
바로 뽑아내. 아 잠깐만요. 네.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겠네. 그럴 수도 있죠.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 굿자? 굿자. 프라다? 어. 나는 루이비땡. 이럴 수 있는 거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 표정 진짜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렇게 거만할 수 있게끔 학생들 실력이 월등하다는 거죠. 멋있다. 자, 수많은 패션 스쿨 중에서도 명품 패션 브랜드의 취업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누구나 전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졸업쇼 할 수는 없다. 아유. 졸업생의 10% 정도만 패션쇼에 참가할 수 있는 선택받은 무대가 바로 졸업 작품쇼라는 겁니다. 한 학년에 16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하니까 최상위 점수를 받은 16명만 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뭐해? 자, 그럼 졸업 작품쇼 안 했다고 패션 인생이 끝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졸업쇼에 서지 못했어도요. 학생의 95%가 졸업 후에 유명 패션 회사로 인턴십 혹은 취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자, 패션밖에 모르는 바보를 만들기 위해 교양 수업은 패스. 오로지 패션에 관련된 수업만 개설을 하고요. 수업 중에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펜땡, 지오르지오 알마땡, 개땡 등의 회사와 함께 수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패션 회사가 원하는 수업을 지속하며 상의를 한 후 추가할 교육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다른 거 다 안 하고 패션만 하는구나. 그렇죠. 세계적인 건축가 사관학교. 저는 세계적인 명성의 건축과 사관학교 명문 오브 명문 AA 스쿨을 소개해드립니다. AA 스쿨은 1847년 영국에 설립된 특수 건축학교인데요. 건축계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는다 싶으면 100이면 100 AA 스쿨 출신인 거죠.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현대 건축의 거장 오브 거장 램 코라스로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물로 평가되는 미국 시애틀 국립도서관부터 2009년 타임즈가 선정한 경이로운 10대 건축물 중 하나인 중국 베이징의 시땡 TV 본사, 국내에도 있죠. S대학교 미술관까지 전부 다 램 코라스에 의해 탄생한 건축물이고요. 또 영화 007 언리미티드에서 제임스 본드의 추격전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 돔, 이 역시 하이테크 건축가의 대가 리처드 로저스의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에 자리 잡은 DDP, 여성 건축가 돌아가신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고요. 특히 이들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건축계 명문 학교로 위상을 높였는데요. 그렇다면 AA 스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AA 스쿨은 종합대학이 아닌 only 건축학도만을 위한 특수 건축학교고요. 자발적으로 창작물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가상의 디자인이 아닌 구체적인 건축물로 실현돼가는 과정까지 배우게 된답니다. 아하이! 브라보! 기자 졸업인가요? 아, 나 오늘도 별 못하겠다 이러면. 당신은 X입니다. 자, 프랑스 학생들은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X는요, 프랑스 공업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또는 이곳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수학 영재들이 모인 학교라는 의미에서 수학교 X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공학 중심 명문대학교로요.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X의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위성 발사 서비스 회사 아리땡 스페이스, 고속 전철 떼제베를 제작한 알스땡,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땡 등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프랑스 기업 CEO들이 이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X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반드시 2년 동안 이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프랑스 하면 대학까지 평준한 평등의 나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알고 보면 이보다 더욱더 철저한 엘리트 교육 체제가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국가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 세운 특수학교를 그랑제꼴이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한다고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위 8% 안에 든 학생들만 그랑제꼴 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원하는 그랑제꼴에 지원해서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아이고. 특별하게 선출된 만큼 이곳에 입성하면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 월급을 받고 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곳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매달 약 800유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데요. 자, 왜냐? 이 학교는 1805년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국방부 소속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나폴레옹 황제는 이집트 원성에 나섰을 때도
군사 고문으로 에콜 폴리테크니크 소속 학생 40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이 학교를 신뢰를 했다고 해요. 조국,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학교의 교훈도 나폴레옹이 직접 하사를 했다는 사실. 자, 이러한 군사학교로서의 전통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어서요.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장교 신분이 부여돼서 그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 재밌다. 인구와 땅은 작습니다. 하지만 경제, 복지, 과학기술에서 스위스가 유럽의 강소국이 된 비결, 인적 자원 때문이라요.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 비율이 높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대박이다. 특히 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수상자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학 인적 자원을 만드는 힘, 대학에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로잔 연방공과대학, 독일어를 사용하는 쥐리 연방공과대학이 그 주인공이고요. 자, 그럼 이 위험 돋는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첫 번째는 빵빵한 지원입니다. 국내 최대인 서울대 예산이 약 6,888억 원인데요. 두 공대가 쓴 예산은 약 25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2조 9,711억 원입니다. 두 대학의 학생 수가 서울대 학생 수의 3분의 2인 것을 고려하면 한 사람이 받는 지원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두 번째, 바로 외국 인재 유치입니다.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 절반이 외국인이고요. 학생 교수를 모두 포함한 두 대학 구성원의 국적이 무려 120여 개의 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맘대로지만 나올 때는 아니란다. 오늘 여러 군데 인데요. 저러네. 입학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학년이 오를 때마다 20-30%의 학생이 쫓겨난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졸업한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데요. 아인슈타인, 또 X선을 발명한 렌트겐, 레이저 마우스를 처음 개발한 로지땡, 태양전지의 제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염료 감음 태양전지는 최근 과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인데요. 로잔 쥐리 연방공과대학에 기반을 둔 스위스 연방기술원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는 클레어몬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름 좀 날리는 명문대들이 우수수 자리하고 있어서 맹모 삼천지교를 계획 중인 미국 엄마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사를 생각해보는 학군 명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모나 대학은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뉴 아이비리그 4위에 오르며 신흥 명문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하비머드 대학교는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곳으로 무려 MIT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대들도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아이비리그를 그냥 씹어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 성장의 이유 궁금하시죠? 1925년 클레어몬트 내 포모나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제임스 브레이즈델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 내에 위치한 클레어몬트 맥케나부터 포모나, 하비머드, 피처, 스크립스까지 총 5개 대학과 2개의 대학원은 거대한 대학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 칼리지스를 이루게 되는데요. 클레어몬트 칼리지스에 소속된 대학들은 학교별로 이미 특출난 강점 있는 학과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다 모아놓고 보니 사회, 경제, 정치, 인문과학 어느 한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명문학과 어벤져스를 이루게 된 거죠. 게다가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역시 5개 대학과 2개 대학원이 동시에 분담을 하기 때문에 오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폭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각 분야별 최고의 교수진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웬만한 종합대학은 그냥 씹어먹는 초명문 대학 연합 클레어몬트 칼리지스, 교육의 도시라는 별칭이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퇴근입니까? 즐거웠습니다. 집에 가서 고도를 기다리며 읽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오 기자가 1등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단독 꼴찌가 없어지는데요? 한 기자가 들어왔어요. 그죠? 예, 낫죠? 그게 낫겠다. 그럼. 예.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대학 출신들이 실리콘밸리를 확 먹어버렸다는 사실 아셨나요?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건 IT, 그보다 더 뛰어난 건 IIT다. 소름 끼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의 공과대학 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일단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땡 CEO 순다 피차이 이를 비롯해서 인도 IT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인포시땡의 창립자 나라야나 무르티 등 한때 실리콘밸리 창업자 15%가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었을 만큼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IIT의 경쟁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대 1입니다. 야, 인도 공과대학에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에이 IIT 떨어졌는데
MIT나 가자. 뭐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아 진짜로? 실제로 나라얀 무르티 회장은 Now what 미국 about your CBS own 방송에 son? 출연해 IIT에서 전산학을 전공하려면 전국 20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성적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 보냈어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애는 울고요. 대박이다. 친구들이 놀리고요. 코넬 가냐? 열심히 해봐. 그냥 자기 임마. 친구들 다 IIT 간 거야. 그럼 이렇게 바늘구멍보다 뚫기 힘든 IIT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 학생들이 찾아가는 곳 바로 인도 입시학원의 메카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중소도시 코타입니다. IIT 합격생 3명 중에 1명이 이곳에서 입시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IIT 입학을 꿈꾸는 이들이 확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도도 그런 거야. 대단하죠. 더 심하네요, 저 정도면. 더 심하네. 아르헨티나 8년제 명문대. 8년 다녀도요? 네. 듣는 것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런 아르헨티나의 최고 명문대 중에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입니다. 아까 그 필리핀 명문대는 9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 대학은 네. 대통령만 무려 15명. 게다가 노벨상 수상자 4명이나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학만 하면 출세 탄탄대로가 펼쳐질 이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대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할까? 놀라지 마십시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대학은요, 입학시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1년간의 기초 능력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2학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있겠지. 방금 말씀드린 1학년 기초 능력 과정. 이게 얼마나 까다롭고 힘드냐면요. 1년간 이 시험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무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우수수 나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죽을 똥살똥하면서 기업고 본과에 들어가면 피라미드 형태로 소수만 졸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을 똥살똥 고생해야만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자체가 슈퍼스타 K네. 네. 그러네. 서바이벌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오디션이야 오디션. 네. 와. 참고로 실제로 본과에 올라가서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졸업이 좀 더 쉬운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희망 학생들이 고문이네, 이거. 많다고 하고요. 말이 4년제 대학교지 실제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8, 9년입니다.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이제 나오기 없는 거고. 아니 20살에 입학하면 29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입학하는 건 안 쳐주고요.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진짜 쳐주는 거예요. 탄탄대로로. 그럼요. 게다가 정말 좋은 건요. 무료예요. 아르헨티나는요, 1918년에 대학을 개혁했는데 그 이후에 국립대학에서는요,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좋다. 전부 다. 태국 공주가 선택한 대학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가 중 하나죠. 바로 태국 왕실입니다. 이 태국 왕실 공주의 선택을 받은 방콕 도심에 위치한 출라롱쿤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태국에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학교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최고 명문 대학으로요. 태국의 서울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 위험이 대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도 6년 연속 태국의 대학교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태국 최고의 명문 대입을 입증했고요. 네네. TVN의 예능 프로 있죠. 바벨 250에서 만든 세계 공통어 바벨어 175개를 하루 만에 이걸 몽땅 다 암기해가지고 하루에? 모두를 놀라게 만든 태국의 미소년 업도 바로 이 학교 출신이라고 아 업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태국에서 제일 좋은 건 인정. 근데 공주가 자국 대학 간 게 뭐 그래 대단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아요. 태국의 흔한 로열 패밀리들은요. 보통 견문을 넓히기 위해라는 이유로 해외 유학을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왕의 딸 시린톤 공주는 달랐습니다. 1973년에 태국 왕실 최초로 자국 대학교 입학을 결정을 한 건데요. 바로 그 이유는요.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학의 이름인 출라롱콘이 바로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출라롱콘 대왕의 이름을 딴 것으로요. 시린톤 공주의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요. 태국의 5대 국왕인 출라롱콘 대왕은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의 위인이라는데요. 자, 이렇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증조 할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시린톤 공주는 왕실 최초로 자국 대학 입학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잘했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졸업한 이후 왕실 사이에서 변화의 바람이 또 불고 있다고 합니다. 시린톤 공주의 조카이자 현 국왕의 손녀인 나니랏 공주 또한 고모의 뒤를 이어서 이 출라롱콘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태우의 대학 졸업식엔 왕족이 직접 학위 수여식에 참여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 출라루콘 대학교는 매 시린톤 공주가 자신의 후배들에게 직접 졸업장을 나눠주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